이 세상은 여러분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똑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배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지난 나의 삶이 후회스럽고 아무런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정말 괴롭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축복과 환희 그리고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학벌주의 대한민국 8부입니다. 7부에서는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5개의 파트와 11개의 단계로 구성된 이 방정식을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과 연결하고 각 단계를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7부에서는 영웅의 여정을 시작한 입문자가 과거의 굴레를 벗고 새롭게 깨어난 후에 본연의 나를 찾아 세상에 드러내기까지의 단계인 1단계에서 7단계까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번째 단계인 자기실현과 5번째 단계인 나가며를 다루겠습니다. 8단계에서 1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본연의 나를 세상에 드러낸 영웅이 나다움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일상세계로 돌아온 영웅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개념과 근거, 그리고 이야기를 토대로 알려드리니까요.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4번째 파트에는 자기실현입니다. 들어가며랑 나가며 파트를 제외하면 각성하기, 존재하기, 그리고 자기실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전 단계인 경험하기 단계가 영웅의 여정에서는 실현의 단계인데요.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병 시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거대한 용이랑 싸우는 느낌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실행하면서 배우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1인분을 넘는 생산성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속한 팀이든 회사가 속한 업계든 살고 있는 국가든 나아가 인류 전체든 나보다 더 큰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본연의 나를 실현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과정을 바로 자기실현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실현은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주창자로 알려진 매슬로우에 의해 대중화된 개념입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을 과거의 기억에 얽매인 존재라거나 에고의 생각, 감정, 오감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인간의 잠재력과 낙관성을 무한히 긍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러한 자기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어서 장미가 스스로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면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간다고 봤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영웅이 본연의 나를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8번째 단계는 전문가 되기입니다. 전문가란 특별한 훈련과 반복된 경험으로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정통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전문성이 곧 실현을 통해 획득한 보물을 말합니다. 이 보물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려면 전문가의 3가지 성장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기 갖추기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지식을 폭넓게 익히고 이걸 현장에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단계예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자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업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책이든 강의든 멘토링이든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 스폰지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단 인풋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적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성 개발하기입니다. 지식, 기술, 교육 이 3 분야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먼저 지식의 경우 시행착오를 경험하면 일의 핵심과 변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을 과학적인 방법과 근거를 토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지식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본인만의 기준으로 지식을 체계화한다는 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기존의 지식과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자 밖으로 드러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의 경우 생각 기술이든 오피스 활용 능력이든 어떤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이걸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기술이 곧 나고 내가 곧 기술인 무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건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문가한테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끝으로 교육의 경우 지식이나 기술을 개념적으로 도식화하고 매뉴얼화해서
동료라든지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 단계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구 개발하는 거랑 교육하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그 지식과 기술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창의적 문제 해결입니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먼저 고객의 문제를 매우 자세히 다양한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단연간의 현장 경험이 필수적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성과와 생산성을 높였던 경험이 필수죠. 다음으로 고객을 둘러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 입시 분야를 예로 든다면 인구 구조나 대입 전형과 같은 거시 환경과 학생의 심리나 학습 동기 그리고 진로와 같은 미시 환경의 변수를 연결해서 인과관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끝으로 앞선 두 역량을 연결해서 다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혹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고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어떤 일을 열심히 배우는 단계에서 지식과 기술을 마스터하고 이걸 나누는 단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인과관계 패턴을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압축적인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의 3단계 성장 과정을 이정표 삼아서 노력하신다면 보다 빠르게 전문성이라는 보물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9번째 단계는 가치 창조하기입니다. 전문가로 거듭난 영웅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단계에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전문성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이나 강의 형태로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유모형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전자는 콘텐츠 비즈니스고요. 후자는 창업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콘텐츠 비즈니스는 나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겁니다. 이때 핵심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올해 연봉이 몇 프로 올랐다, 사건을 하나 더 수임했다, 학생을 한 명 더 맞았다, 이런 덧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명, 100명, 10,000명 이렇게 곱셈의 속도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유튜브 영상이나 온라인 강의, 책을 만들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도움으로써 창출된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 해결을 도울수록 더 큰 가치가 창출되고 이 가치가 돈이라는 숫자로 환산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 부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 아니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대신 모아주기 때문에 누구나 공짜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손해인 세상이에요. 반드시 특출나거나 대단한 지식기술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길을 한 발자국 뒤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행착오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경험자의 한마디 조언이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서 엄청난 성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다음으로 창업은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 위대한 팀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창업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왜 팀을 만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겁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재능을 타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선 강점을 극대화하고 이 강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팀입니다. 왜냐면 팀은 구성원 각각의 강점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최고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다들 대학이나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팀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평범한 사람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팀에 탁월한 인재 5명과 평범한 인재 2명이 있으면 그 팀은 평범한 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팅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능 있고 협동심 강한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중요한 일을 함께 하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 고향감, 일체감입니다. 호화로운 사무실이나 공짜 음료수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실수하고 늦어지는 일을 커버하느라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 말고요. 모든 직원이 뛰어나면 서로가 서로한테 배우고 계속해서 의욕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성과는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BI 삼각형은 이러한 팀비딩을 포함해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8가지 구성 요소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명, 리더십, 팀, 제품, 법률, 시스템, 의사소통, 현금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핵심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방면에 박식한 통합가라는 점이에요. 이들이 뛰어난 전문가를 알아보고 각각의 구성 요소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BI 삼각형, 즉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완성한 거죠. 그리고 창업가한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건 바로 사명감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고 운영하는 일은 첩첩산중 쌓여있는 장애물을 끊임없이 돌파하는 일인데 이때 사업가한테 사명감이 부족하면 갖가지 시련과 시험 앞에서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명에 충실한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이후 실제 경험을 갖춘 뛰어난 전문가들 구성된 똑똑하고 영리한 팀을 운영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치 창조하기 단계는 전문가가 콘텐츠와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는 걸 돕는 겁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만 따로 활동할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고객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라는 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거창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전문성의 광범위한 공유 그리고 탁월한 전문가들이 모인 위대한 팀이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10번째 단계는 봉사하기입니다. 자기 실현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신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세상에 기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아와 자기의 개념을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 자아는 의식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문직이에요. 의식 내부의 다양한 측면들, 생각, 감정, 기억 등을 조절하고 외부로부터 무엇을 의식으로 받아들일지, 내부에 있는 무엇을 축출할지, 외부와 내부, 즉 타인과 나의 경계를 수립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아의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존재야 라는 자아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거죠. 이에 반해 자기는 의식 내의 모든 생각, 감정, 기억뿐만 아니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의 중심이자 본연의 나를 의미합니다. 분석심리학의 주창자 칼 융은 이 무의식에 억눌린 생각, 감정, 기억의 집합체인 콤플렉스부터 자신과 반대되는 성별의 특성인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마는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특성을 말하고요, 아니무스는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심리적 성향과 구조를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 전부 포함된다고 봤어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요. 심리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 수준의 인간은 자신의 의식에 있는 생각, 감정, 기억만을 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이질적인 것,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작은 영역이죠. 하지만 자기 수준의 인간은 자신의 컴플렉스는 물론이고 나의 여성적인 측면과 남성적인 측면, 나아가 인류 보편적인 특성을 나의 성격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통합하면서 온전한 큰 전체의 나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융은 이러한 정신적인 성숙을 자기 실현이라고 규정했고요.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자기 실현은 집단 무의식까지 자신의 성격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인권, 사랑, 평화, 정의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공직에 진출한다든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든지 봉사활동, 모금활동, 구호활동 등의 노력을 쏟아붓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스는 위대해진다는 것은
것은 오해를 받는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중과 별개로 생각하는 능력, 단지 다수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아이디어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위대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적대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 즉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더군다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고 때로는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영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물을 가지고 어렵게 돌아왔는데 이걸 일상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상황에까지 처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영웅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쓰러질 순 없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중들의 인정과 사랑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영웅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귀환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류 성장에 기여하는 게 정말 어렵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봉사를 통해서 궁극의 자기 실현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5번째 파트는 나가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영웅은 무사히 자신이 원래 출발했던 일상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걸터 앉아 자신을 모험으로 이끌었던 소명을 떠올립니다. 마치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처럼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만을 부르는 듯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험은 마치 운명처럼 영웅을 이끌었고 영웅은 그 운명에 순종했습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할 수밖에 없고 화가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으며 시인은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웅은 자신의 모험 속에서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었고 비로소 자기 자신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영웅의 여정을 알아본 것만으로도 같이 성장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영웅의 여정은 한 사이클의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험은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인생 전체의 여정을 말하기도 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이라든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나를 깨우고 찾고 실현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모든 경험이 곧 영웅의 여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번의 모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처음 그랬던 것처럼 모험으로의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기꺼이 또다시 모험을 떠나 고난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위한 보물을 찾아서 일상세계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써 찾고 있는 진정한 보물은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잠재력 그 자체이고 모험이야말로 진정한 나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11번째 단계는 완성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의미를 통찰해서 나다움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완성은 높든 낮든 신성하든 세속적이든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라는 협소한 한계를 초월해서 우주 전체를 감싸 안는 거죠. 이러한 일체감을 우주와의 합의의식이라고 하고요. 개인적 자기의 초월, 신비 경험, 절정 경험, 인간의 영적 발달, 그리고 이를 통한 치유와 성장 등을 다루는 자기 초월 심리학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켄 윌버는 자기 초월 심리학의 대표적인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인간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스펙트럼에 적합한 치료 기법을 통해서 우주와의 합의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크게 자아와 자기로 구분되는데요. 이걸 퇴보하는 방향과 통합되는 방향으로 더 자세히 분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자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자아 수준에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나를 자아로 한정하고 신체는 외부의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체를 타인의 신체처럼 학대합니다. 지나치게 과로한다든지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모습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체 에너지 분석이나 인본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자아와 신체를 통합하고 전 유기체 수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아 수준에서 퇴보하면 자아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으로 꾸며낸 페르소나만을 자신으로 인정하고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인 그림자는 억압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전 유기체 수준이라면 융 심리학, 메슬로우 심리학을 통해서 자기 초월 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힌두교, 불교, 도교 그리고 각 종교의 신비 사상을 통해서 우주와의 합의의식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합의의식의 핵심은 연약한 신체, 인식이 제한된 뇌,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 그리고 너무나도 짧은 수명 등 보잘것없는 원숭이에 불과한 호모 사피엔스가 우주의 일부이자 우주의 유일자이며 궁극적으로 우주 그 자체라는 점, 즉 우주의 실체를 주관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시인이자 신비가인 토마스 트라연의 이 글에서 합의의식의 순간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죠. 정리하자면 영웅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실현을 통해 소명을 다한 인간이 진정한 평화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찰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쫓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겠죠.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눈을 감기 위해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점도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축복과 환희 그리고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영웅의 여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첫째, 자기 실현 파트에서는 본연의 나를 실현하여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단계로 8단계 전문가 되기, 9단계 가치 창조하기, 10단계 봉사하기를 소개했습니다. 8단계 전문가 되기에서는 실현을 통해 획득한 보물이 전문성임을 강조하고 전문가의 성장 과정을 기본기 갖추기, 전문성 개발하기,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로 소개했습니다. 9단계 가치 창조하기에서는 전문성을 토대로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컨텐츠 비즈니스와 창업을 소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단계 봉사하기에서는 자아에서 자기로 나아가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궁극의 자기 실현으로 소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나가며 파트에서는 모두의 삶 속에 영웅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본래의 잠재력을 꺼내기 위한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11단계 완성하기에서는 켄 윌버의 자기 초월 심리학을 토대로 합의의식을 소개하고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해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다의 방정식, 영웅의 여정과 함께 연결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람마다 지나고 있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상적인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조지프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군대에서 접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어학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소명을 받아들이고 스승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신화로 대표되는 상징적인 이야기들은 칼 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집단 무의식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의 테세우스든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크든 마블의 토니 스타크든 모든 인간의 삶에 시련과 보물이 함께 있다는 점이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사람한테 정말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소명을 거부했던 영웅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결국엔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 스토리가 삶을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위안과 희망,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아닐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웅의 여정을 나다움의 이정표로 삼고 동시에 위안과 희망으로 자기 실현이라는 위대함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벌주의에 대한 개인적 대응으로 영웅의 자기 실현을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고객과 국가 그리고 인류, 나아가 생명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거창한 말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실까봐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특출난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웅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인 거죠. 그러니까 모험으로의 소명을 거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벌주의의 사회적 대응을 살펴볼 건데요.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확고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라는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현재의 교육제도와 대입 전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그것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은 백운용 감사합니다.